저는 지금 여수에 왔다가 여수에서 제 와이프 차를 타고서, 와이프가 바쁘다고 자기 일 끝내야 한다고 쫓겨났어요. 같이 점심도 못 먹고 쫓겨나서 와이프 차 타고서 백리섬길을 통해서 지금 외나루도 까지 한번 드라이브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외나루도 거의 대부분 다 왔어요. 오는 길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혼자서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뭐 심심하기도 하고, 여러분하고 호두나무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나누려고 지금 잠깐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왼쪽 9시 방향입니다. 제 얼굴 보는 것보다 사실은 늙고 못생긴 제 얼굴 보는 것보다 주변의 경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뭐 호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뭐 몇 편 그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드라이브 하는 거니까 시간은 많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게 뭐죠? 아까 호두나무 뭐와 뭐 수분, 그러니까 공기 중의 수분, 땅 속의 수분,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러면은 호두나무를 갖다가, 호두나무는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나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호두나무는 수분은 좋아합니다. 근데 뿌리가 물에 잠기는 것은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물에 잠겨서 12시간 이상 물에 잠겨 있으면 호두나무는 다 괴사를 해요. 뿌리가 썩는다는 뜻이죠. 즉 붉은 뿌리가 썩는 게 아니라 그 미세한 잔뿌리가 썩는 겁니다. 미세한 잔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굵은 뿌리가 이제 제 역할을 못하면서 썩는 거죠. 그래서 호두나무는 항상 물에 잠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호두나무가 물이 없는 데서 잘 자라느냐? 전혀 또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식물체이기 때문에 호두나무는 수분을 통해서, 토양에 수분이 있습니다. 그럼 약 몇 프로 정도 있어야 하느냐? 호두나무는 토양 속에 약 60%, 100% 수분 중에서 100%가 있는 것이 아니라 60% 정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제가 저 측정은 안 해봤는데 자료상, 연구 자료상 그러해요. 그럼 몇 프로가, 어떤 게 60%고 어떤 게 50%고 그걸 어떻게 측량을 하느냐? 여러분의 토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농장을 꾸미고 있는 그 농원의 토질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깡마사 땅도 있겠고, 저기 바다도 보이죠. 사실은 많이 보고 왔는데 그때는 2차가 7차가 아니라서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깡마사의 땅이냐 아니면은 황토질의 땅이냐, 즉 점토질이 많으냐, 입자가 굵은 그런 토양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즉 모래냐 점토냐,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의 또 비율에 따라서도 또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각자 자기 땅에 어느 정도 물을 주면 수분이 몇 프로 정도 되더라라는 것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의 과원에서 어느 정도의 흙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리터의 흙을 갖다가 이제 팝니다. 파가지고 그 1리터의 흙에다가 아주 잔잔하게, 그러니까 수도꼭지에다가 똠방똠방 물이 떨어지게 해서 아주 잔잔하게 100%의 물을 채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더 이상 스며들지 않을 정도가 100%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흙을 갖다가 1리터에 100%의 물이 들어있는 흙을 무게를 잽니다. 그러면 중량이 얼마,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중량을 다른 걸 기록을 해놓고 다시 그 흙을 갖다가 그대로 냄비나 프라이팬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불을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계속해서 용탈되겠죠. 가열돼서. 그래서 불에다 볶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흙을.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전혀 수증기가 안 나오는 그런 아주 바짝 마른 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흙을 다시 담아서 다시 무게를 재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왔어요? 아까 물이 100%였던 것과 물이 0%인 흙의 무게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래, 그것이 바로 여러분 토양 속에 있는 물 100%와 0%의 무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절반 정도 잡는 것이 50%가 되겠죠. 그게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1리터, 여러분들 토양 1리터에 들어가야 할 50%의 물입니다. 이해되셨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관수량, 이런 방식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의 과원 토양에서 이 관수를 해야 할 양을 갖다가 다시 이제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자, 물론 0%가 될 수는 없겠지만 0%에서 여러분들이 과원에 100%를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50%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 물의 양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면적으로 곱하기를 하면 되죠. 면적과 그리고서 여러분들 호두나무가 들어가 있는 근계, 심도, 즉 여러분들이 깊이 가리를 했다 안 했다, 여러분들이 위에다가 물을 뿌리면은 어디까지 스며든다,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0cm다, 예를 들어 50cm다, 그 양을 곱해 가지고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나오죠. 즉 물을 줄 때 뭐 주전자로 찔끔, 아니면은 뭐 수도꼭지로 찔끔 줘가면서 이렇게 주는 양은 사실상 토양 안에 있는 이 필요로 하는 관수량에 절대로 부족한 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관수를 하실 때는 상당히 관수량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토양은 사실 뭐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토양이 점토질이 많습니다. 즉 여러분들 산동성이나 이런 데를 갖다가 미도대가 저희들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수분의 강수량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산동성 같은 경우는 연평균 강수량이 400ml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1200ml 정도 되죠. 그러면 400ml와 1200ml가 차이가 있으면서 거기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 산동성 사람들은 쌀밥을 잘 안 먹어요. 아니, 옛날부터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주 굵은 깡마사 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땅에서도 물이 고이지가 않아요. 즉 물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벼농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산동성 사람들은 뭘 주식으로 했느냐? 옥수수였습니다. 옥수수. 즉 산동성이, 이 얘기는 뭐냐면 산동성이 강수량이 400ml일지언정 토질이 굵은 깡마사, 여러분들 그 다육이 식물 이런 거 하는 그 굵은 마사 있잖아, 그런 흙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토질 차이 때문에 그 보습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연간 강수량 거의 100ml대 미만으로 봐야 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처음에 중국에서 하는 방식대로 묘목을 직수입해 와서 죽인 것도 많았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산동성에서는 뿌리를 잘라 가지고
캘 때, 묘목을 굴칠 때 뿌리를 뚝 잘라가지고 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갖다가 이제 땅에다 정식을 해도 토양의 수분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데 우리나라는 수분이, 토양 속 수분이 거기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썩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아물리는 속도보다 썩는 것이 더 빨랐기 때문에 묘목이 활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졌던 거죠. 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시고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걸 응용해서 이런 역사도 있었구나, 그리고 어느 지역, 어느 나라는 이런 환경이, 기후와 환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700m 앞 새로운 우회전하세요. 방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 지금 400m 앞 시속 60km 우리나라는 이어서 일단은 우회전하세요. 강수량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토양도 보습력이 월등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보습력이 월등히 강하면서도 차이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약 300m 앞 아주 우회전하세요. 고온일 때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수분이 않도록 깊이 주의하세요.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얘기는, 즉 표토층에서 맴돌다 그냥 스며 나간다는 얘기죠. 입자가 굵어야 깊이 수분이 침투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죠. 잠시 후 우리나라가 물 우회전하세요. 부족 국가인 것 중에 하나가 토양의 성질 때문인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즉, 저 산에서 5km 이상 직진 산에서 구간입니다. 물이, 빗물이 내려서 스며들어서 거기서 스펀지처럼 오랫동안 고여있는, 고여서 아주 천천히 배출되는 그런 수양이 많아야 하는데, 점토질이다 보니까는 물이 땅속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표토층에서 유출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지하수가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이해하시고서 여러분 과원을 깊이갈이 해야 하는 이유, 즉 토양을 부스하게 깊이갈이를 해서 토양의 보습력과 통기성을 좀 기르는 것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